안녕하십니까. 저 강원도에 사는 백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쵸? 서울 살다가 17년도에 강원도로 이사 왔어요. 산골로.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쳤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60이 그때 들어올 때 60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누구나 다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쁜 선물을 하나 만들어서 주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네, 산속으로 들어왔죠. 제가 말씀만 드리다가 제가 울음이 터질지도 몰라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요 근래 한 2, 3년. 장군당 다니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썽을 피해서 들어오면 조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말썽이 저희 발자국을 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지하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용하게 살고 예쁘게 살면서 아들한테 진짜 이렇게 손 안에다 꽉 쥐어주고 싶은 이쁜 선물 하나 한 10년 고생해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1년 가까워질 무렵부터 이제 구설, 시비 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1년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어지러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상동인데 한백산까지 자전거로 하이킹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보자 그랬더니 신랑이 이제 자기 건강에 항상 자신이 있으니까 아니 한 일주일만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11월쯤 돼가지고 병원에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갑자기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라고 하는데 저 이제 강원도에 와서 지리도 잘 모르는 상태에 큰 병원을 가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위암인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큰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릉이나 원주를 다닌대요. 근데 저희 집에서 원주나 강릉 가는 시간이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면 서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병원에 수소문을 해서 일주일쯤 걸려가지고서는 이제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가갖고 이제 손을 써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을 했어요. 3일 정도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막 유행할 때였었어요. 근데 멀쩡하고 잘 드시는 것도 잘 드셨는데 그 선고 받는 것과 동시에 통증도 심하고 식사하는 것도 시원찮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수술하면 퇴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위암이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퇴원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교수님한테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진행성 위암 말기로 1년 반 판정을 받았어요. 갑자기.
갖고 세상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구설 시비에 관제까지 막 들어온 상황에서 남편이 그렇게 막 병까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박순옥 씨가 장군당에 이제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장군당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근데 남편이 남자분들이 누구나 그러신 것처럼 절대로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상담을 받으려고 예약을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 위암 투병하면서 경과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태백산 자락 밑에 살으니까 진짜 산을 보고 빌고 물을 보고 빌고 그랬어요. 남편한테도 그러고 저한테 남은 수명 5년만 반 나눠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5년만 더 살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밤낮으로 빌었고 진짜 하늘에도 빌고 별에도 빌고 빌었는데 처음에 이제 첫 위암 치료하면서 바로 이렇게 주먹만한 게 저기로 올라간다고 했었거든요. 심장으로 올라가는 동맥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숨이 찼던 거라고. 빈혈도 심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저 표적 치료제 그거 한 번 맞았는데 그게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싹 나섰어요. 보니까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체 또 투병에 열심이었고 아파도 아프다는 내색을 잘 안 했어요. 그래갖고 기적이 누구한테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적이 저희한테도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하고 둘이서.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진짜 했어요. 그랬는데 장군당하고 2년이 그때는 아니었었는지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제가 상담을 넣어갖고 한 달인가 후에 11월 달쯤 됐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이제 선생님한테 갔었어요. 근데 그 남편도 물론 남편이지만 저한테 막 너무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저도 점사라는 걸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절을 했던 절터거든요. 그래서 터가 세서 그렇다고 저보고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왜 이제 결혼할 때에 궁합이라는 거를 보잖아요. 그래도 제 사주에 그런 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아플 무렵에 왜 아들도 무증상 코로나 걸렸고 친정 동생도 위에 대장에 그 용종이 크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갖고 회복이 되니 많이 막 그렇게 있었고 겹치니까 그게 진짜 내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남편의 병증도 문제고 제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선생님 이제 사주를 받으셔갖고 이제 그걸 봐주시고 나서 궁금한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혹시 제가
절터에 산다고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버럭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막 누가 그런 소리 하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절터에 살면 다 신 받아야 되냐고 막 버럭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군당 올라가면서 그 저기 뭐야 상담받으러 올라가면서 남편하고 올라가면서 첫 번째는 남편이 낳는 게 진짜 그 낳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였었고 두 번째는 신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이제 지금 위암 말기 투병 중인데 말 끝나기도 무섭게 또 버럭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냐고 위가 나쁘니까 조심하라고 위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않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선생님이 이제 관제 저희가 이제 그때 민사소송 들어와가지고 1,000만 원 민사소송 들어와갖고 있는 상황이어갖고 이제 했더니 100일 초 키면 별일 없을 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 끝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남편이 이틀인가 3일 지나갖고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꿈이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을 꿈에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선생님을 기억을 해? 그랬더니 글쎄 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내 꿈에 왜 나오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종종 2, 3일에 한 번씩 선생님을 꿈에 본다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신랑이 이제 남편이 이제 병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빠져갖고 그때가 아마 저기 무렵이에요. 저기 동지 태백산에 기도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남편이 소변이 이제 종양이 다시 이제 재발을 했나 봐요. 재발이 심해져갖고 이제 소변이 역류한다 그래. 방광으로 내려가는 걸 이제 종양이 막 커져서 막고 있어서 그래서 그 시술을 했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약수암? 네, 약수암인가요? 약수암. 오신다고 해갖고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나 좀 거기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진짜로 꼭 가고 싶냐고 물어봐요 남편이. 그래서 안 가면 나 후회하면 두고두고 진짜 당신을 원망하니 나를 원망을 하든지 그럴 것 같으니까 나를 한 번만 데려다 주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힘든데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통증도 심하고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남편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밤잠도 못 자고 통증도 심한데 잘 견뎌질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을 했는데 기도 끝나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참석하신 분들 생년월일 사주를 받아갖고 축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적어서 드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 가니까 주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춥잖아요, 동지 때. 그래갖고 걱정이 돼갖고 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괜찮냐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그 시간 동안 거기서 푹 잤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게 진짜 꿀잠. 그 약수함에서 잠 주무신 게 마지막 꿀잠이셨어요. 그러고 이제 동짓날 거기서 이제 약수함 갔다가 와가지고 꿈에 선생님이 어떤 남자한테 팥죽을
5그릇을 먹으라 그랬는데 너 3그릇만 먹었으니까 2그릇 더 먹고 오라고 막 버럭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어디로 가더니 조금 있다가 와갖고 자기 5그릇 다 먹었다고 이제 됐냐고 그랬더니 원래는 7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5그릇밖에 안 먹어서 걱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선녀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선녀님이 선생님한테 여쭤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언니 선생님이 건강 조심하시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달 말이잖아요. 갑자기 안 좋아져갖고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9일 날, 12월 29일 날 입원을 해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 두고 혼자 갈 줄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병원에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남편하고 투병할 때 이제 한 약속이 모든 걸 다 걸고 자기가 병을 낳았는데 치중을 하겠지만 정말 안 된다고 할 때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거라고 그냥 나도 잘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아들도 잘 못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병원에 있으면서 잘 못 봤어요. 먼 발치에서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원체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그 자기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아버지는 왜 항상 든든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그 초라한 그런 병든 모습 그런 걸 보고 이제 아들 속상해 할까봐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하고 22년 1월 20일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을 선생님한테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100일 초 하나만 켜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100일 초 키고 일주일 그때는 나이만큼 저라는 걸 몰랐어요. 선생님을 조금 선생님하고 선녀님을 조금 일찍 만났으면 지금도 후회돼요. 만났으면 초 켜놓고 남편 나이만큼 절을 한번 해봤으면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도 병원에 있을 동안 편하게 계셨으니까. 집에 와서도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한 모습을 안 보이고 진짜 깔끔하게 그렇게 얌전히 진짜 물 한 방울 안 묻힌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이 돌아가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의 저는 어떤 적이었었냐면 껌껌한 동굴 속 아니면 땅 속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뭐 헤어나오고 싶어도 뭐 길을 모르잖아요. 어두우니까 보이질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진짜 빛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땅속에 갇힌 것만큼 그렇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간 일이 저거였어요. 운전면허 실기시험 학원에 등록시켜 준 거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장례 치르고 집에 와서 이제 그 운전학원을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때가 겨울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못 올라가신 그 길을 걸어서 내려오면 이제 지인들이 저를 태백까지 이제 픽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갖고 제일 먼저 간 게 장군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장군당 다닌 그 저기는 남편이 제가 남편 성격을 잘 알잖아요. 남편이 저 두고 저승으로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즉시시 같은 때 말씀하시면 자살을 하면 자손들한테 꼭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절대 자살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그러셔갖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들 두고 자살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또 서툰 운전을 해갖고 여기서 강원도에서 대구까지 목숨 걸고 다녔어요. 진짜 왜 그게 가능했었냐면 어차피 죽으려고 했었으니까 기도하다 죽으면 자손들한테 그거 대물리면 안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설마 기도하러 가면서 장군당 다니다가 죽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구설 시비가 계속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 장례 치르고 들어오니까 다 정리해서 도망갔다. 뭐 그 소리부터 시작해서 부부싸움하다 목매달아서 자살했다.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제도 안 끝나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런 이틀이 멀다 하고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는 뭐 의논을 하고 서로 의지를 할 수 있는데 아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아들도 속상할까봐 그렇다고 제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남편을 거기서 묻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터놓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진짜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머리 짧은 언니 맞죠? 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세요. 목숨 걸고 다녔어요. 어떤 때 이제 거기 이렇게 행사 끝나면 늦게 오면은 졸려요. 나도 모르게 이제 깜빡하면 눈이 천천히 감겼다 천천히 떠지니까 가드레일 들이받을 때도 있고 옆에 거기 박혀갖고 저 바퀴 찢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죽이지는 않더라고. 사고 내지도 않고 그래서 믿고 다녔어요. 21일 기도할 때 이제 그 뽕할머니 기도할 때 이제 기도 공지가 떴는데 그 밤에 이제 기도 공지를 보고 제가 저희는 저 겨울에 사실은 내려와서 거기 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갈까 말까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선생님하고 선녀님이 저희 집 마당으로 딱 들어서시는 거예요. 들어서셔갖고 제가 놀래갖고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려고 들렀다고. 그래서 어디로 기도 가시냐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면은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어디로 정해놓고 다니냐 그러셔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리 오셨냐고.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려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요. 그랬더니 버럭거리시는 거야. 아, 뭐 하고 있나 빨리 앞장 안 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깼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녀님한테 또 문자를 막 했어요. 선녀님 꿈에 이러이러했다고 그러니까 기도목 잡아놔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선녀님한테 그러면 저 무조건 곱니다. 그래갖고 이제 21일 기도 제가 다닐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했어요. 크고 작은 성불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불 그런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저 성불을 본 게 제가 이제 너무 막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오고 그 시비 걸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속에서 이제 아글아글 썼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그러니까 진짜 막 아각되게 목이 쉬도록 이제 악을 썼거든요. 근데 백중진하고 22년 백중 이제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선녀님의 그 백중 때 그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그 노래 저희 친정엄마가 무척 좋아하셨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행사 끝나고 대구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그 노래만 부르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글아글 쓰던 게 왜 문득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악을 쓰는데 근데 악을 안 써도 되잖아. 함성을 지르면 되는데 왜 악을 쓰고 그러냐고 뻔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녀님이 노상 그러시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함성을 질렀어요. 나도 뭐 해보고 싶다. 나도 나와야 되잖아요. 꼭 갇혀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 다니고 촛불 켜고 그랬던 게 등불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등불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깜깜해서 어두워서 내 코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막 주변에서 그렇게 막 시비 걸고 구설에 막 이렇게 너무 힘들면 태백산으로 뛰어 올라가요. 선생님하고 기도회 다녔던 거기로 뛰어 올라가 갖고 문수봉 아시죠? 문수봉에 동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동자님 계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문수봉에 앉아갖고 동자님 계시면 장군당까지 심부름 좀 해주라고 제가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선생님 따라서 거기 태백산 기도를 안 갔으면 그때마다 저는 악을 쓰고 저 산속에서 목이 터져라고 하면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그런 것도 제 변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남편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음식 하는 것도 밥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 먹자고 그거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선녀님이 그 장군당에 가시면 쌀을 챙겨주셨어요. 한번 10kg짜리 쌀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는 나누어 먹는 거는 괜찮고 장사하는 쌀은 안 된다고 그러셔갖고 저 이제 그 남편이 생전에 그 꽃밥을 대접해 주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제 올해 5월달,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됐죠. 5월달에 이제 그 선녀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분한테 그 지인분한테 전화해서 제가 혹시 나물 반찬에 해갖고 도시락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제가 도시락 배달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린다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해서 이제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그날 그 자리에 계시던 강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관상님들도 이제 드셔도 되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우연치 않게 같이 앉아서 이제 먹게 됐어요. 이제 그래갖고 그 이제 꽃밥을 이제 봄에 나오는 나물에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꽃이라고 해갖고 이제 꽃밥을 해서 드렸더니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식회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저 돈 받는 그런 뭐 사업 목적이 아니라서 그때도 이제 장군당 쌀 그거를 갖고 저 혼자서 쌀 사실 10kg 먹기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게 서로 좋은 인연 그 이제 맺어서 좋은 일로 그렇게 이제 나비 효과 좀 봤으면 해갖고 이제 서로 윈윈하라고 서로 하시는 일들이 서로 필요한데 서먹서먹하고 이제 그러시던 차에 이제 제가 그거를 함으로 해서 서로 사이가 좋아져갖고 장군당에서 혹시 쌀 가져가시면 어디 냉장고에다 처박아 놓지 마시고 그때 밥해서 나눠 드시면 저는 믿고 있어요. 좋은 인연 맺어줄 거라고. 저 역시도 그런 폭달을 여러 번 봐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도 꽃밥 한번 먹고 싶어. 왜 나는 언제 한번 꽃밥 한번 저희도 먹으러 갈게요. 이제 이런 뭐랄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요. 그렇다고 제가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미지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설도 덜하고 좀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모든 조그만 저기가 있으면 이제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굳이 뭐 끼어들라고도 안 하시기도 하셨지만 뭐 모르고도 계셨고 그리고 뭐 내일 아니니까 이제 그랬는데 왜 인덕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구설십이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상동인데 상동 읍내를 울면서 쫓아다녔어요. 안 쫓아다닌 곳이 없었어요. 국유림관리소로 읍사무소 치안센터 그래도 다들 왜 지역에서는 도시에서처럼 그렇게 법보다는 동창 선후배 이런 게 먼저기 때문에 참 도움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약속했었던 일이 제가 이제 꽃을 키우니까 식물을 이제 꽃을 키우니까 이제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일도 그런 일이었었어요. 이 이쁜 꽃을 해서 이제 예쁜 정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도 같이 둘이 이제 합심을 해서 일이 그렇게 돼서 첫 번째 만드는 꽃은 무조건 내가 당신 이름으로 등록을 할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 계실 때 남편이 알고 계시던 그 첫 꽃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내가 맨날 미스터국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의 약속이 남편 이름으로 등록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었잖아요. 근데 남편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정원 이름이 하늘과 땅 사이인데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사이라는 이름은 너무 길어서 천지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목록이 끝났습니다. 어저께 등록증이 도착을 했어요.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최고의 큰 성불이에요. 저한테는. 남편과의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남편이 12구설 막 생기면서 관제해서 하면서 명예도 많이 추락했었고 거짓말쟁이 속된 말로
못 가는 놈, 막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게 돼서, 그 일도, 그 꽃을 키운 지는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등록을 한 계기가 시작됐던 게, 그때 22년 백중 끝나고, 우연치 않게 그게 이제 성사가 돼서 그때 이제 서류 심사 들어갔는데 계속 퇴짜를 받는 거예요. 서류 심사 통과된 게 3번째 들어가서 나온 날이 저희 남편하고 저 결혼기념일 날 그 날짜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그래갖고 이제 그게 왜 그렇잖아요. 저희가 운이 좋으면 운 좋다는 게 전혀 생뚱맞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에 딱 패스가 되면 좋은데 안 그러고 여러 번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올해 이제 그거를 이제 서류 심사 통과되고 올 4월 달에 그거를 이제 식물을 저기를 재배 심사를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날짜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때나 해도 괜찮다고. 그래갖고 한데 그 심사가 11월 말까지 심사하면 1년 그 재배 심사비가 50만 원이에요. 그 심사를 통과 못하면 다시 재배가 들어가면 다음 해에 또 5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통과해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이제 저희 결정서 도착하고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장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장군당으로 뛰어가서 그 남편하고 그 장군당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했던 거 병이 나섰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이제 신내림을 안 받는다고 듣고 싶었던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비가 왔어요. 제가 거기 장군당 갔던 날. 그날이 이제 초하루 전날 지시지시 할 때 하던 날 우연치 않게 이제 했는데,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이제 올라가갖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올라간 거는 그 입구에서부터 삼보일배를 해서 장군 바위까지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했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장군봉까지 삼보일배 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눈물도 글썽글썽 해주시고.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점사 이제 상담을 받으면 제 사주가 시컷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잘못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만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이게 내가 자꾸 관제, 구설, 시비 이런 시련들이 자꾸 오니까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내가 잘못 살아서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살아서 남들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일이 겹치다 보면 진짜 나는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소리를 듣고 느낀 거는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신은 아시면 그러면 내 잘못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장군당으로 가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남편하고 같이 그 구설 시비에 묶여 있어갖고 그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일들이 그 일 말고도 이제 그
그 약속 지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제는 그 저희 잘못이 아니라서 저희한테 했던 말이 뭐였었냐면 1억짜리 변호사 기다렸으니까 니네 집 때려 부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는 10억짜리 변호사 우리 아들을 쓸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갖고 남편 돌아가시고 한 달 있다가 그쪽에서 자꾸 증거 제시를 못하니까 자꾸만 연기가 되는 거예요, 재판이. 예. 근데 저희는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서울중앙지법까지 가야지 돼요. 그러면 하루 전날 여기서 가서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후에 그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법정에 앉아 있는데 서류를 보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강제조정 신청이 들어왔대요.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우리는 내 변호사 비용은 내가 되고 네 변호사 비용은 네가 되는 걸로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저희가 진짜 잘못한 게 있었으면 물러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잘못 없었으니까 그것도 저는 장군당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예요? 22년 3월 말쯤에. 남편은 1월 2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3월 달쯤 돼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은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억울함에 더 저희한테 다른 일로 시비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사실은 제가 너무 막 이런저런 일로 막 이렇게 운이 나쁘게 자꾸 치다 보니까 제 나쁜 운이 아들을 안아주면 아들한테 옮겨갈까 무서워서 아들한테 우레소리도 못하겠고 온다 그러는 것도 말리고 손도 제대로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진짜 끓여주고 싶었었어요. 아들도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빠를 잘 못 봤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못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어서 오라고 그래갖고 미역국을 끓여서 먹고 막 나와섰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갖고 막 진짜 미친놈 널뛰듯이 막 그래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막 시비가 또 붙어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전 영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참으라고, 무슨 말을 해도 참으라고, 도발하는 거니까 참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니까 너 지금 웃었냐, 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으래요. 4월 달에 가만 안 내비둔다고 기다리고 있으래요. 뭐 하나 갈 거라고. 그러더니 내용 증명이 또 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막 그때는 진짜 멘붕이 왔어요. 또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일이 하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선녀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여쭤보신다고 하더니 선생님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 선생님이 더 해보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세상에 누가 나한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우리 행사하시면 노상하시는 말씀 애국액살 당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하고 선녀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일은 작년 이제 23년 산신제 지낼 때 갑자기 선생님 저 공수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날 엄청 울었죠, 또. 그래. 남군님 가실 적에도 그랬지만, 그 옆에 간 내군술 11수에 너는 천심으로 사는데 자꾸 하는 거는 현생의 압이 아니고, 전생에 너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조금 11수에, 너가 조금 잘못이 서로가 있었어. 그 딴걸 자꾸 옆에 갈군다 하는데, 오늘 그 고를 풀어놓고, 너가 서방님, 말 한마디 다 못하고 갔고, 안고 갔던 너가 서방님, 오늘 잘 받아서 풀고 가면 이제 그 새벽 공판 그렇게 되려라. 할 것. 자. 선생님하고 선녀님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는 게 뜻기세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저 진짜 기절하도록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인맞이 할 때 또 한 번 훅 치고 들어오셔갖고 대성통곡하게 만들어갖고 나도 와서 길대 차량에 내 걸려서 노중객 사가고 나니 혼이 지고 한이 적건만은 오늘날에 이 차인을 공덕으로 들어서요 노중객 사고도 내풀고 가며 내우손 한세구슬 12수에 걷고지고 놀던 좋아도 내가 들어가고 오야 부부 내 부부여 내가 어쩌게 돈이 많아 내가 오고 한이 많아 내 원일이 오야 금일날에 허진 제자 순심이 잘 만나 내 들어서요 터전 의복 개봉하고 마른 의복 내받아서 금나광생 내갈 적에 부부 내 부부야 살아 생전에도 이웃 동지간에 관제구술 12수로 헛고지고 놀던 좋아도 오늘날에 내 풀고 가며 석달열을 다 못 갔어 그놈 마음 심중 내 울려다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하도록 내가 들어 도와줄 테니 조심 걱정하지 말으니 오야 오늘날의 전생이 보통 영생이냐 허진제자 선생이 잘 만나 새벽밥을 들었으니 오야 오늘날에 나는 들어 젖은 의복 개봉하고 마른 의복 내 잘 받아 경락왕생 내갈 적에 금쪽 같은 내 손비 내 아들 꼬지고 놀던 좋아도 내가 들어 풀어가며 마사가 영통이니 내 부부야 밤잠도 니 못 자고 밥도 니 맘대로 지금 하나님 못 먹고 앉아서 밥상머리 앉아 눈물만 흘리는 내 천년부부 만년부부야 오늘날에 흥나왕생 내가 가며 만사가 형통이니 그리 알고 오야 아내우 손들 보고 가자 내가 보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 울보 아줌마가 됐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많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인간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울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느라고 그런 건데 울면 자존심도 상하고 남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제가 사실 상동에도 그렇게 울고 다니면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울고 다니나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장군당에서 울면 아무도 저한테 말리는 사람 없더라고요. 원래는 뭐 하셨어요? 커피숍이요.
남편은 저 서울 광장시장에서 원단 하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싸구려 원단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져 갖고 커피 맨 초창기 때 막 붐 났을 때 그때 그 저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한 10년 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처냐면 손님이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이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면 옆에 가게 다른 커피숍에서 사람을 사서 들여보내요. 이제 자리가 이제 만석일 때만 들어와요. 그게 손님 없을 때는 안 들어와요. 들어와갖고 먼저 오신 분들 자리 좀 비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단골 손님들은 자리를 피해 주거든요. 매상 올리라고. 그러면 이제 앉아갖고 저희가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테이크아웃점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커피숍이었었어요. 주문 받으러 가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잘못 들어왔다. 그 손님은 쫓아내고 자기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고 또 이제 왜 지금은 그런 일하면 그전에는 왜 뭐라 그러죠? 깡패라고 그래야 되나? 왜 그런 좀 불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서 또 들여보내요. 그러면 뭐 손님들 앉아 계시면 막 발로 걷어차면서 야, 너 안 나가냐? 야, 죽을래 살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희는 그럼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때는 뭐 저게 이렇게 법이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그때도 보면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은 저희가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지만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지.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2층에서 살았어요. 그 지하 2개, 1층에 방 2개 이렇게 이제 세를 주고 있었는데 전세금이 이제 2년 계약을 되면 전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서로 어렵게 사는데 뭘 올리냐 그냥 놔두면 되지 이제 그러는데 막상 이제 그 사람들이 이사 갈 때가 되면 원망을 해요. 무슨 원망을 하냐면 사는 동안에는 편했는데 그 돈 갖고 다른 데로 전세를 못 가잖아요. 전세금이 오르고 저희 집엔 전세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전세금 안 올린 것도 저희 탓인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저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사는 동안에는 좋았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저희 하는 일이 그냥 조금 손해보고 살자 뭐 그런 저거였어. 그냥 에이 전생에 내가 너한테 그냥 빚진 게 많은가 보다 뭐 그러고 그냥 넘기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가게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하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다는 거 이제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한테 이쁜 선물 이렇게 손에 딱 쥐어주면 이렇게 받아가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람이 살면서 죽고 싶을 때 진짜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식 때문에 사는 경우 참 많잖아요. 자식 보고 살고. 그런데 저희도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없었으면 저희가 굳이 바르게 살 필요도 없고 양심껏 살 필요도 없는데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너무 자식한테 빚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자식이 부모를 바르게 세워주는 거잖아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삐뚤어지거나
사람 이하의 뭐 그런 짓을 안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식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거를 했던 건데 운도 이제 식물 키우면서 운도 조금 있어서 이제 품종 등록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하고 선녀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남편이 왜 단잠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에 빚이라면 빚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약수함에 기도 오셨을 때 선녀님이나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녀님 저희 집에 밥 한 끼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오실 분 절대 아니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오셨을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나무라고 사실은 그 꽃밥이 제대로 된 꽃밥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꽃밥 언니가 되고 꽃밥이 됐는데 다음에 이제 봄에 수다방이 힐링 공간이잖아요. 언제 한번 여러 저기 가족 같이 모여서 진짜 힐링하는 꽃밥 한 그릇 먹으면서 수다방 한번. 갑자기 꽃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에 일을 하셨나 싶어 여쭤봤어요. 아, 커피숍을 하면서 차를 하잖아요. 차를 하니까 이제 그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거 하면 나는 무조건 되고 나는 거기서 최고가 돼야 돼요. 손님이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100%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한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 차에 들어가는 성분이며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식물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자세히 알 수밖에 없었고 그 태백산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자분들도 사실은 선생님이 가시던 저희들 같이 다녔던 그 기도터를 잘 모르세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저기 간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저 종종 도사님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피디님한테도 그렇다 도사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뭐 도사님하고 같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도사님이요? 제가 그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서 그 문수봉 간다고 그럼 문수봉이 어디냐고 그러고 모르세요. 그냥 천재단만 왔다가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은 이제 어디 가서 저기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하고 가라고 태백산 다 같은 태백산인데 어떠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나만의 기도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태백산 기도하면 주먹밥을 한 2번 했나요? 저는 그거 사실은 우리 싹싹 빌어요. 밥 이렇게 빌어서 그럼 저 기도예요. 제 기도거든요. 싹싹 빌어서 진짜 한 분도 나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거든요. 그거 제 기도거든요. 그런 거 기도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도 다른데 무속인들한테 한 번씩 가보잖아요. 가보면 물어보러 갈 때마다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녀님한테 지난번에 왜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아니요 제가 더 기도해 볼게요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돈 내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그때 촛불 켜고 그러는데 물론 내가 여유가 있으면 100일 키고 1년 초 키면 좋겠지만 내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저는 그때 21일 초밖에 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21일 초 켰거든요. 그렇다고 성불 못 받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저는 성불을 받거든요. 크고 작은 소소한 그런
청구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 맺어주는 거나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왜 저기 왜 저 7월 칠성날 왜 그 약사불 앞에 해놓으셨다가 주신 그 명다리 네. 그 명주실 그거를 이제 챙겨주셨는데 그건 저보다 저는 제 동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생한테 보냈어요. 그때 동생이 제부가 많이 아팠고 조카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리저리 이제 일이 저기 묶여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동생한테 보내면서 요거 저기 베개 속에다 넣어놓으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베개 속이나 그런 걸 한 번씩 다 뒤진다고 그거를 언니 잘 놔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놨냐 했더니 사주단자 있잖아요. 왜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사주함 받잖아요. 그거 사주함 저희는 그거를 그 친정엄마한테 배우기를 그 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운명하면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준대요. 그럼 그거를 그 저기 장례식 요즘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 청시홍실을 다 풀어가지고 그 조상들한테 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승에서 2년 끝났으니까 책임도 없고 그런다고 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놔뒀다가 쓰라고 그래갖고 하여서 그 동생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명주실을 그 안에다 잘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 그랬더니 언니 그게 저기 하면 급한 거부터 알아서 풀어주시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부 아픈 거 괜찮아졌고요. 그 조카가 이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 저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집도 팔리고 장가 안 가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아가씨 인사 온대요. 요런 소소한 요런 재미 있잖아요. 그걸 누구나 바라는 그런 이런 소소한 재미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돈 안 들잖아요. 그냥 선녀님이 챙겨가라. 가서 챙겨주세요. 그럼 저기 한번 그런 것 같아요. 돈 드는 거 내 정성이니까. 저 역시 서인맞이 할 때 선생님이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 불 그냥 훅 치고 들어오셔갖고 그때 고풀이 해주셔갖고 사실 그때도 저는 갈 여유가 없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었는데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냥 총알 쏘듯이 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보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고풀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셔갖고 그 뒤로는 잘 안 옵니다. 많이 한꺼번에 다 울어가지고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 중에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가슴에 쌓아두지 마시고 선생님이나 선녀님이 울리시면 그냥 펑펑 내고 우십시오. 예, 그러면 화도 풀리고 분도 풀리고 그러면 또 그게 비워낸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씨앗 하나가 자랄 거라고 믿어요. 기도하실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삼부일배를 하시고 싶으면 그냥 삼부일배 하시고 100배 하시고 싶으면 100배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하는 것처럼 너무 몰라서 남편한테 해주고 싶었던 남편 나이만큼 촛불 켜놓고 절 못해준 거 진짜 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면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선녀님 만나서 제가 저 결정서 나오던 날 장군당에 가면서 삼부일배 하면서 그 했던 게 남편한테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부 많이 하고 닦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가서 당신하고 같이 닦고 공부해서 우리는 자손들한테 덕 있는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공부 많이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남편하고 일어났던 일들 중에 이제 큰 거 하나가 이제 남았거든요. 아마 그게 오래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의 모든 이제 그거는 이제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바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장군당 처음 갔을 때나 지금이나 그거예요. 내가 자식 등에 빨대 안고 와야 되고 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지 않아야 되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자식 한번 제대로 못 안아주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 없고 돈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냥 선생님, 선녀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할 정도의 금전이면 되고 너무 큰 바람이죠. 근데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남편한테 일말에 조금 미안한 것도 있었어요. 왜 저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그거 따라갈 수는 없지만 진짜 그거 미안하거든요. 내가 나하고 5년만 더 살자고 내가 목숨 나눠줄 테니까 5년만 더 살자고 그랬는데 제가 목숨을 안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제 탓인 것 같고 그랬는데 좀 선생님은 그래 주심으로 해서 내 마음의 짐도 많이 벗고 좀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시야도 좀 넓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올해 또 준비해서 내년에 또 다시 하나 더 또 남편이 알고 있는 꽃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고 올해 바람은 이제 큰 일만 잘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선생님하고 선녀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매달려야죠.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선녀님 저 이렇게 못난 사람 멘토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